해결 방안은 없나요? 사실 금융당국이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 증자입니다. 그런데 롯데손보의 대주주는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죠. 사모펀드는 출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증자를 진행하려면 다수의 출자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투자자들이 이를 경영상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동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좀 심각한데요. 롯데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까지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재산업인 금융업에서 당국에 이 정도까지 반발하기 쉽지 않은데요. 취재 후일담에서 속사정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은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하입니다. 오늘 방금 11월 11일 롯데손보에서 이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결이 있었죠? 네, 오늘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롯데손보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 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이긴 한데요. 사실 이게 받는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보통 회사들은 수긍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롯데손보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발표 이후 바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6일 뒤인 오늘 이사회를 통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롯데손해보험이 행정소송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가 부당하니 내려달라. 네. 적기 시정 조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 실태 및 위험을 평가해서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경영관리, 보험, 투자, 금리, 유동성 리스크,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으로 나눠서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경영 개선 권고, 요구,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중 종합평가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일 때 경영 개선 권고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이 자본 적정성 이런 것들이 어떤 등급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자본 적정성은 계량평가 60% 그리고 비계량평가 40%로 이뤄집니다. 롯데손보의 자본 적정성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었습니다. 위태하긴 하지만 제재를 받을 그러게요.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금감원이 비계량 평가에서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 체계 도입을 유예했다는 이유로 4등급을 매기면서 전체 자본 적정성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비계량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재를 받은 건 금융권에서 롯데손보가 처음입니다. 비계량 평가라는 게 정성적인 평가, 약간은 아무래도 그 감독 당국자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주관이 들어가는 걸로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게 조금 부당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물론 비계량 평가를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금융당국의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이유 역시 나름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계량 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 체계 네. ORSA 즉 올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올사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요. 올사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자본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롯데손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사라는 게 자체 평가인 거고 의무화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약간 좀 모호한 그런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4등급을 받았다. 이걸 도입하지 않은 이유, 이게 이 올사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계량에서 4등급을 매기는 것 약간 부당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아직 강제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아직 제도가 보완 중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에서 아직 도입을 하지 않고 유예하고 있는 회사가 28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올사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4등급을 받은 건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비계량 평가 즉 올사 도입만 문제가 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조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금융위가 이번에 롯데손보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는 발표를 하면서 그 브리핑도 가졌는데요. 당시 금융위 보험과장이 여러 면에서 자본 적정성 지표들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콕 집어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을 언급했습니다. 롯데손보가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은 업계 최하위권 마이너스 12.9%. 이렇게 최하위권이라고는 하지만 권고사항, 법적 가이드라인 그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12.2%가 업계 최하위권 맞는데 사실 이런 걸 반영한 이후에 나온 개량 평가가 그렇죠. 3등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험사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기본 자본을 산정할 때 회계상 자본 항목인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이익 잉여금을 초과하면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 흡수력이 있음에도 기본 자본 지급 여력 비율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 지급 여력 비율은 140%인가 이 정도 되죠. 네, 이번 3분기 기준으로 140%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실적인데 롯데손보 최근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나요? 네, 최근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990억 원, 그리고 누적 영업이익은 1293억 원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한 수준입니다. 장기 보장성 보험의 원수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고 투자 이익이 9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익 규모만 보자면 괜찮은 성적입니다. 이익 규모도 괜찮고 계량 지표도 괜찮고 지급 여력 비율도 가이드는 넘었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계량 지표로 적기 시정 조치를 때렸다는 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니냐. 작년부터 롯데손보와 금감원 금융당국이 좀 부딪힌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2024년 금융당국이랑 롯데손보가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롯데손보는 다른 보험사보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 보험은 쉽게 말하면 값싼 보험료를 앞세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쉬운 상품입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 보험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 때 일반 보험 상품보다 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보험사들이 원칙 모형과 예외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선택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원칙 모형을 강제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외 모형이 당장 유리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원칙 모형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한 곳, 롯데손보만 유일하게 예외 모형을 적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기면 그것을 약간 조금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해당 금융사에게 좀 페널티를 매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자율이라고 해서 강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 금융당국과 롯데손보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올해 들어서도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해서 롯데손보와 금감원 간에 금융당국 간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롯데손보가 2월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서 당시 금융당국이 막았죠. 그래서 킥스 비율이 하락했고 이는 다시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크게 이슈가 됐었죠. 네, 롯데손보는 2월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5월 콜옵션 행사는 문제없이 가능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이 갈등 상황이 한 두어 번 반복이 되어 왔고 비계량 요소로 적기 시정 조치를 때렸으니 괘씸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금융권에서 나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금융당국이 꾸준히 요구하는 건 증자입니다. 그런데 롯데손보 대주주는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죠. 그렇죠. 사모펀드는 출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네. 증자를 진행하려면 다수의 출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 단순히 숫자의 문제를 넘어 투자자들이 이를 경영상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서 동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JK 파트너스는 2019년 그 롯데손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네. 당시 롯데손보가 가격이 지분 53%를 3,700억 원에 인수했고요. 같은 해 10월에 또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습니다.
투입 원금이 약 7,300억 원 정도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각 절차마저 지연되고 있어서 네. 투자금 회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자본 투입에 대한 출자자들의 반응이 회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결국 행정소송에 나선 건 증자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펀드라는 성격이, 사모펀드라는 성격이 금융당국이나 약간 정치권에서는 일반 대주주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MBK더러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무한 책임을 져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사태도 비슷한 겁니다. JKL은 사모펀드의 GP로 운영의 책임만 있는 거지 그 돈은 원래 LP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다가 그 LP한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자본시장에선 어려운 얘기죠. 롯데손보가 적기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향후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그리고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금감원에 내야 합니다. 이 계획이 승인이 되면 약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말로는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네. 그 다음이 문제죠. 문제는 제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금융사의 경영은 물론 그 대외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한국신용평가가 롯데손보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하향 검토로 변경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등급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기업평가도 롯데손보의 보험급 지급 능력평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기존 부정적에서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이 채권 투자자들한테 좀 피해가 예상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후폭풍은 현실화됐습니다. 네. 롯데손보는 2021년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의 이자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네. 보험업법 시행세칙상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지면 이자 지급이 제한되도록 계약 조건이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매각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JKL은 사모펀드여서 투자받은 그 자금을 LP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롯데손보를 매각해야 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이 인수후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기 시정 조치가 되면 이 매각 협상이 불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회사를 사는 건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재무 리스크와 평판 부담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리고 또 경영상 부실 우려가 있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어 영업 활동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몸값 협상에서 약간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네. 있습니다. 주가도 계속 하락해서 현재 1,7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매각이 급해진 JKL 파트너스가 가격 협상이 한층 유연하게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유연하다는 게 말이 좋은 얘기지만 하여간 네. 가격을 내려야 한다 이런 네, 뜻인 것 싸게 같습니다. 줄 테니 빨리 사라 뭐 그렇게 이렇게 될 수 되겠습니다. 있는 거죠. 네. JKL이 롯데손보를 인수한 게 언제죠? 네, 2019년으로 벌써 네. 내년이면 7년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에 투입한 금액이 증자 부분까지 포함하면 7,300억 원 정도. 네. 만기는 언제입니까? 네, 펀드 만기가 2028년 1월인데요. 네. 이제 2년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M&A 협상하는 게 대부분 한 6개월, 1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1,700원대로 롯데손보의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5천 한 얼마 정도 되죠? 5,500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5,500억 원. 롯데손보 JKL의 지분율은 77%. 네. 이걸 단순 계산하면 4,200억 원 정도인데 뭐 경영권 프리미엄 붓는다고 하더라도 원금인 7,300억 원을 다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네, 그런 상황이 될 사실상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적기 시정 조치로 가격 협상도 좀 불리한 상황이고 네. 또 데드라인 마감 시한까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네. JKL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매각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매각이 성사만 된다면 상황이 네.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새 주인을 만나서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롯데손보 경영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1,000억대 네. 이익이 나니까요. 네, 결국 매각 성사가 길인데 사실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각이 잘 되더라도 네. 한국투자금융만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 일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고 네네. 그리고 현재 소송 주체가 그 JKL 파트너스가 아니고 롯데 손보로 알려졌는데 네.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제재를 받았는데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죠. 주주들 볼 면목이 없어지는 셈이죠. 이게 면목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액주주들, 롯데손보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주주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얘기 같아요. 네,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주들이 소송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면 네. 소액주주들의 소송을 받을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여러모로 꼬인 상황인 것 같고 하여간 매각 협상이 잘 원만히 끝나서 잘 해결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난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전신은 대한화재해상보험이었습니다. 대한, 한국을 대표하는 손해보험을 지향했던 곳인데요. 모쪼록 정상화에 성공해서 다시 한번 옛 위상을 되찾길 바라봅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